오늘 간단하게 매매 피드백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흥구석유랑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매매한 거는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랑 흥구석유예요. 관심 종목에 제가 그날 종가 베팅한 거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8월 16일부터 8월 26일 오늘까지 이렇게 나눠서 그날 매매한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좀 보고 있거든요. 8월 22일 목요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란 거를 샀어요. 왜냐면 이때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다른 거 다 올라도 이 종목이 이 8월 22일이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는데 5일선, 8일선 이런 이평선을 지지받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감 음봉,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이때 매수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23일에 아주 야속하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말이 없었어요. 테슬라도 흐지부지하고. 그래서 이때 사실 8월 23일 금요일날 그냥 때려칠까? 근데 이거를 팔아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확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주가가 그렇지 않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하락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제가 고집이 되게 세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날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꼭 오를 것만 같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을 한 채 하락 시나리오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절을 이제 이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구나 라고 제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주린이인데 제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면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손 놓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나름 이제 잡고 스탑로스를 걸어뒀어요. 제가 손절을 직접 이렇게 탁탁탁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탑로스를 45,000원이 아니라 한 45,000원 부근에 이렇게 걸어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시작하자마자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5%를 날렸어요. 제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매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손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살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 걸 팔아버리니까 이게 빨간 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간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도 좀 사고 싶어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또 이거를 또 살 수가 없는 게, 내가 여기서 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한 50% 이상이라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자기들도 팔려고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급등을 딱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은 내 인생에 크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납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손절 라인을 정해서 스탑로스를 걸어둔 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손절 라인을 이제 사자마자 손절 라인을 딱 지키고 스탑로스를 바로 걸어야겠다 라고 이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한 게 흥구석유였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한 이유는, 일단 제가 여기 관심 종목 보시면은 관심 그룹을 좀 약간 길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불안, 바이오, 미국 대선, 신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새 이슈가 되는 테마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날짜별로 8월 13일 화요일에는 바이오에서 이런 바이오주가 좀 주도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넣어놓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8월 13일 화요일에 오성첨단 소재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이런 테마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이제 계속 하려고요. 처음에는 바이오 하면은 죄다 때려박으려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섭렵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건 그냥 욕심일 뿐이고,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그날 주도주가 되었던 것들만 좀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거를 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중동불안 이 카테고리를 눌렀는데, 중동불안 관련된 석유주, 가스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왜 석유주가 뭔가 오르지? 라고 이제 봤더니 여기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그러면서 똑같은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사야 되니까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그 전쟁,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유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종목을 공부하면서 이 유가랑 많이 관련이 깊었던 게 항공주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항공주를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항공주가 다 오르고 있어요. 여기 오르고 있죠. 이렇게 이때부터 쭉쭉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 환율 관련해서 항공주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를 이제 체크하고, 그렇지만 항공주는 제가 사진 않으려고요. 왜냐면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사면 좀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때부터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산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팔고 싶을 텐데, 제가 지금 이때 한 시세 초입에 샀으면 모를까, 이때 사면은 좀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항공은 그냥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를 오늘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봤는데, 분봉에서 여기 8월 26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여기에 딱 갭을 떠가지고 올라갔길래 이렇게 그냥 좀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올라서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때 파는 사람, 이때 내가 그 전에 사서 이렇게 팔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려가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봉상 보면은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봤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중동 관련된 뭐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 그냥 팔아치우고 이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 여기쯤에 좀 머물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정도
반등을 준 거라면 한 요 정도 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16,550원에서 샀어요. 네, 이때 샀습니다. 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같이 작용을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이거를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막 컨트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슈는 조금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20분 선을 넘어가면 손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스탑로스를 16,200원에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6,200원 근방에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때쯤에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한국석유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한국석유도 흥구석유랑 비슷하게 여기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석유를 사야 되나 흥구석유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국석유보다는 흥구석유가 막 급등해서 내려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좀 더 보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대금에서 흥구석유가 등락률도 한국석유보다는 좀 더 높았고 거래량이 계속 팍팍팍 늘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샀어요. 사고 나서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어차피 스탑로스를 여기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 그냥 그래 그거는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거다.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이거는 내 실패다.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놔뒀는데요. 한 11시 30분 되니까 갑자기 올랐어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올라서 이때 한국석유도 갑자기 올랐거든요. 근데 종가에 한국가스공사가 이때 내려갔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내려가면서 흥구석유로 이제 몰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길래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좀 봤는데 앞에 매물대가 이게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다. 17,400원이나 17,500원까지만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저항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1차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30개를 사놓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쯤에 30개에서 절반을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다가 계속 생각을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싶다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샀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미 제가 여기다가 사놨으니까 올라갈 때 나는 어디서 제일 사고 싶을까? 계속 생각을 했을 때 한 요때쯤에 제가 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흥구석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눌림목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때 팔았어요. 제가 제일 사고 싶을 때 팔았어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그때부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급등하고 있으면은 그때 딱 사가지고 팍팍팍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사다가 내려오면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저점에서 쌀 때 20분 선을 지키는 요 라인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 요때 팔아서 18,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뿌듯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를 제가 4개를 샀었는데 얘를 깎아먹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 이렇게 사가지고 실제로는 7,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만으로는 18,000원을 벌었어요. 수익률이 3%가 넘었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뿌듯했고 2개 다 어쨌든 사고 나서 스탑로스를 걸었던 건 너무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구석유 살 때도 사자마자 제가 스탑로스를 걸었거든요. 손절을 제가 잘 못하니까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탑로스를 바로 걸어서 부담이 없었고 또 올라갈 때 좀 지켜봤다가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때 팔아버린 거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세 종목인데요. GS, LG전자, 하나투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좀 고심하고 있는 게 GS인데, GS는 제가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떨어질 때 좀 잘 사놔야지, 왜냐면 곧 오를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저렴할 때 사야겠다 해가지고 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좀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인 게,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까? 라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세 개는 스탑로스를 걸어둔 상태긴 합니다.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죠. 근데 수익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 여기까지 뚫어준다면 좀 더 가지고 있어 보고,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동 불안감이 한동안은 큰 일이 없다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좀 가지고 있어 볼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꼭지를 보이고 좀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팔아볼 생각입니다. GS 자체가 보니까 크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큰 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팔아볼 생각이고요. LG전자는 고배당주라서 이게 경기가 만약에 하락을 할 때 그때 좀 받쳐줄 것 같다라는 생각, 주가를 받쳐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건데, 감사하게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뭐 잘 갈려나 안 갈려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손절 뭐 걸어놨으니까 한번 쭉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투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설이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유가도 오르고 항공주도 오르고, 그러면 여행 가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이 하나투어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납둬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 그냥 계속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57%이고요. 총 손익은 한 14,000원 이렇게 났네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